미국의 법조 명문 가문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파장으로 가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수면위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거대 토네이도가 휘몰아치면서 하룻밤 사이 수십만 가구에서 정전과 대규모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FC 스타디움 명칭이 BMO 스타디움으로 공식 변경됐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리그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더 큰 축구 열기와 지역사회의 발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체크 카이팅 사기 혐의를 받은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남성은 가짜 체크를 발행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가로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 이 같은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되자 당국은 주민들에게 정화된 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첫 소식입니다. 집안 대대로 지역 검사장을 지내는 등 미국의 법조 명문가 출신의 변호사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 가문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들이 끝없이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년이 넘게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법조 명문가 출신 알렉스 머더 변호사. 지난 2021년 6월 자신의 아내와 막내 아들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어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n each of the murder indictments, I sentence you for a term of the rest of your natural life. 머더가 자신의 아내와 막내 아들을 살해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머더는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상태였으며 약값과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돈 $10,000,000를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금융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결국 재판까지 받으면서 궁지에 몰리자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I respect this court, but I'm innocent. And it might not have been you. It might have been the monster you become when you take 15, 20, 30, 40, 50, 60 opioid pills. 특히 머더는 살인사건 당일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고 줄곧 주장하며 알리바이를 제시했지만 이 역시 숨진 아들의 핸드폰 영상이 공개되면서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은 머더의 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머더의 숨진 아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로 풀려나거나 집안 가정부가 갑자기 숨졌는데 실족사로 처리되는 등 머더 가문에 대한 수많은 수상적인 의혹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주름잡던 명문가에 대한 의혹이 양파 껍질같이 끝없이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어젯밤 텍사스주 전역에 허리케인급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불어닥쳐 광범위한 정전 사태와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국은 어제 저녁 홉킨스 카운티 픽턴의 최대 풍속 시속 110마일로 추정되는 EF 1등급의 토네이도가 상륙했으며 웨더포드와 셀리나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총 5건의 토네이도들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오늘 새벽 텍사스에서 15만 가구 이상의 주택과 사업장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총 400건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about that time we heard the roaring and sure enough here come the tornado and I was hanging on to the car and the garage went flipping over. Of course my grandbabies were crying. They were 4 and 5.
Somebody said, "Man, that train sounds loud." And I said, "There ain't no train. The train noise comes from there." We looked up and there it was coming straight through the daggone woods. It looked like Moses was parting the Red Sea. 또한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텍사스 오클라호마 전역에서 18건의 우박이 보고됐으며 최대 크기 1.75인치인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수십 채 주택이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네이도 주의보는 오늘 아침 텍사스주를 포함한 루이지애나, 켄터키, 테네시주 등 5개 주 전역에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발령됐으며 오늘부터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 등을 거쳐 지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여행지들이 잠정 폐쇄 조치됐습니다. 빅베어 레이크 시정부는 폭설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고 통행이 가능한 주요 도로가 하나 있지만 해당 통로는 주요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관광객들에게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Now to the Big Bear area, deputies assisted with several convoys in the last couple of days with food and supplies to the local grocery stores up there. They're clear. We're able to move trucks and access those places and making sure we're getting necessary food supplies to the Big Bear area and fuel supplies. 또한 샌버나디노 구교림은 엄청난 눈이 쌓이는 등 극한 기후로 인해 오늘 밤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시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세미티 국립공원 역시 지난 25일 문을 닫고 오늘 재개장할 계획이었지만 며칠간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면서 현재 구체적인 재개장 일정 발표 없이 무기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김문환 선수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가레스 베일 선수가 뛰었던 LAFC의 스타디움 명칭이 BMO 스타디움으로 오늘 공식 변경됐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리그 안에서 역대 최고 금액으로 스폰서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LA의 축구 열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를 대표하는 미국 프로축구팀 LAFC의 홈구장에 유명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스타디움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은 오늘 BMO 스타디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변경과 관련해 LAFC는 10년 계약을 맺었는데 규모는 역대급입니다. 양측의 스폰서 체결 금액은 1억 달러로 프로축구 MLS의 구장 스폰서 가운데 역사상 최고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are incredibly excited about our new partnerships with both LAFC and Angel City FC and the opportunity to put our name on your home stadium, BMO Stadium, is just unbelievable. 과거 LA 레이커스의 레전드이자 다저스와 LAFC의 구단주인 매직 존슨은 스타디움 명칭 변경을 계기로 LA의 축구 열기를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game has just exploded here in Los Angeles. You think about all the Galaxy actually started that, and then now we're taking it to a whole nother level. LAFC. We've always had great fan base here. They just wanted to see a winning team, and we're providing that for them right now with LAFC. So we're excited about that. 특히 미국 여자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메리얼 마가렛 햄 LAFC 구단주와 주민들도 지역 사회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Investing in our community and making a difference every single day in the lives of Angelinos and women, business people, people of color. I think trying to make a difference every single day. I'm just expecting improvement, You can only hope for the better. 한편 김문환 선수의 영입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LAFC는 지난 2014년에 창단된 신생팀이지만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가레스 베일을 영입하며 지난해 리그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은행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 체킹 계좌를 돌려쓰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체크 카이팅 사기로 수십만 달러를 챙긴 한인 일당 중에 한 명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동부지부 검찰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47살 오이성 씨가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은행 사기와 음모, 신분 도용 혐의 등 체크 카이팅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기범들이 은행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쓴 체크를 서로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실제로 체크가 처리되는 동안 시간차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행에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은행들에게 27만 3,800달러의 손실을 입혔고 범행을 시도했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면 44만 6,618달러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유죄를 인정한 51세 제프리 김 씨를 비롯해 48세의 이종은 씨와 50대 공경민 씨는 각각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1년 장기 씨와 홍본석 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처음으로 수돗물을 통한 뇌먹는 아메바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 보건당국은 샬럿 카운티 지역의 한 남성이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 뇌먹는 아메바인 파울러 자유 아메바에 감염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수돗물을 통해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코 안쪽 부비강을 세척할 때 소독된 물이나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태국을 다녀온 50대 남성에게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지난해 12월 확인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스베가스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건설이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철도회사 브라이트라인은 고속철도 노조연합과 함께 LA 동쪽 샌버나디노에서 라스베가스 구간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고속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열차는 탄소 배출 없이 시속 218마일로 달려 1시간 30분 만에 샌버나디노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열차의 노선은 샌버나디노를 출발해 렌초 쿠카몬가와 애플밸리, 빅토밸리, 헤스페리아 등을 거쳐 라스베가스까지 이어지며 추후 팜데일까지 노선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15번 프리웨이에 연간 4천만 건 이상의 편도 교통량이 줄어들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소 40만 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한국에서 번지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학교 폭력 논란을 조명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명 인사가 싫어하는 관심, 괴롭힘,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대중들이 학폭 고발을 통해 유명인들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방식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 학폭 사실로 프로 배구 리그에서 퇴출당한 이재영, 이다영 자매와 학폭 의혹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한 걸그룹, 그리고 르세라핌의 전 멤버 김가람, 최근 자녀 학폭 사실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유명인들이 과거 학폭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뒤늦게 폭로가 터지는 것이라면서 학폭은 정학이나 퇴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한국의 많은 학교들은 사회봉사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근 과거 후배 폭행 혐의로 야구 국가대표팀에서 탈락한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를 거론하며 일부 유명인의 경우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사회는 학폭이 피해자의 삶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들의 커리어가 망가져도 자업자득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에게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고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월 10일 케누드 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여러 명의 흑인 초등학생들이 또래 백인 학생들의 뒷머리를 잡고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스프링필드 경찰국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말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거나 때렸으며 이 모습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일부 학생들이 트라우마로 학교를 가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들의 퇴학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교육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는 가해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고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 기술을 소개하는 심포지엄이 LA에서 열립니다. 인공관절 제작회사 앰플리파이 서지컬은 내일 UCLA 헬스 사이언스 센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의들을 초청해 양방향 척추 내시경 기술을 소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UCLA 의과대학병원 돈박 박사를 비롯해 한국 전문의들이 직접 척추 내시경 기술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방향 척추 내시경 기술은 허리에 작은 구멍을 내고 내시경을 삽입한 뒤 돌출된 디스크 등의 원인을 찾고 또 하나의 구멍을 통해 수술 기구를 삽입하는 최첨단 수술법으로 절개 부위가 작아 근육과 피부 손상이 없고 출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인데 첫 재판부터 검찰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월과 2월에 걸쳐 3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데 이어 이번엔 자신의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 대표의 대선 때 발언들이 허위인지 당선을 위해 알고도 거짓말했는지가 앞으로 재판 쟁점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들은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때는 몰랐다고 한 방송 인터뷰,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국정감사 답변 2개입니다. 검찰은 먼저 고 김문기 처장과 해외 출장 때 함께 골프까지 쳐놓고 몰랐다고 한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다며 사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가파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이 대표는 앞으로 2주마다 법정에 섭니다. 31일에는 한때 자신이 발탁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석에 섭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실대로 잘 증언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에만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도 예고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앞으로 할 일은 개인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으로 내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대장동 뇌물 리스트인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과 대법관 출신 전관들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 컨텐츠 협찬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의 기부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의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친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공천에서 당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이재명계에서 격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 자기들을 배제하는 장치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발언권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정치적 지분권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 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 혁신위는 검토만 한 거라며 진화했지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나흘 뒤에는 결과가 발표되는데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마지막 TV 토론회를 열고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선거 막판 작심한 듯 대통령실을 비판했던 안철수 후보는 전당대회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됩니다. 천하람 후보도 김 후보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윤심에 기댄 후보들은 공격을 받고 있다며 가세했습니다. 제일 많이 윤심 마케팅 하신 게 후보님이잖아요. 김기현 후보님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잘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되고 다른 후보들은 그 얘기 하면 안 됩니까?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이틀 전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관련 리스크가 있다. 총선 당일 날까지 김 후보의 비리에 대한 민주당의 맹렬한 공격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본인에게 집중되는 공격에 대해 당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들이 마음도 합치고 국민들이 마음도 같이 합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내부적으로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원들을 대상으로 나흘 동안 모바일과 ARS 투표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2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합니다. 선거 결과는 8일 당대회에서 공개되는데 당대표의 경우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통해 오는 12일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